네, 자, 첫 번째 라리가 경기 마요르카 대 카디스 경기.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은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이 2명 결장이고, 그리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공격수가 지금 1명 결장인 상황입니다. 네, 결장자 누수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양팀 다 어느 정도 공통점이 많은데, 일단 제 롱볼 위주의 이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양팀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펼치는 그런 팀입니다. 게다가 이제 볼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좀 양팀의 이렇게 좀 플레이적으로나 그런 점유율적으로 굉장히 좀 비슷한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팀으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일단 공통점이 좀 많은 양팀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여기서 세부적으로 좀 차이가 많은 거는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많이 안 좋지만 그에 비해서 홈에서는 경기력이 좀 굉장히 좀 좋은 편으로 홈 이점을 좀 많이 받는 그런 팀이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물론 원정에서 경기력이 안 좋은 팀입니다. 물론 뭐 이제 최근 뭐 카디스가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에 비해서 경기력이나 경기 내용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언제 또 카디스가 원정에서 좀 안 좋은 결과를 내도 그렇게까지 지금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골 결정력이 홈보다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승패가 나뉘어진다면은 마요르카가 좀 더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양 팀의 이런 플레이 성향이나 그리고 카디스의 골 결정력을 고려했을 때는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마요르카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건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 승의 햄무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쾰른 대 헤르타 베를린. 자, 이것도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 쾰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이 1명 결장인 상황,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은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1명 결장인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지금 헤르타 베를린의 위치를 봤을 때 지금 리그 꼴등이죠. 18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제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남은 경기들을 지금 최대한 이겨야 지금 강등을 벗어날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강등권 탈출 최소 순위가 15위다 보니까 15위인 이런 샬케와 비교를 했을 때 승점은 5점 차이고, 지금 남은 경기는 3경기 뿐이다 보니까 일단 뭐 샬케랑 그리고 다른 강등권 팀들의 결과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헤르타 베를린이 어느 정도 좀 자력으로 이제 탈출을 하려면은 이제 남은 경기는 웬만하면 다 이겨야 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지금 뭐 중위권이 확정이라 이제 남은 경기 뭐 전부 다 이겨도 솔직히 뭐 유로파나 챔스에 나가기는 이제 역부족하다 보니 동기부여 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쾰른보다는 헤르타 베를린이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뭐 최근 경기력 쾰른이 이제 헤르타 베를린보다 더 좋은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쾰른이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랑 성적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인데, 왜냐면 원정에서는 지금 3연승을 하면서 게다가 직전 이제 레버쿠젠도 이제 이겼죠, 쾰른이. 그러다 보니까 원정에서의 지금 경기력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그에 비해서 지금 홈에서는 경기력이 원정만큼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예로 지금 뭐 최근 쾰른 같은 경우 홈에서 지금 5경기 홈에서 지금 2무 3패를 기록 중으로 최근 뭐 5경기 동안 홈에서 승리가 없는 상태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헤르타 베를린 역시 지금 원정 경기력 자체는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헤르타 베를린도 뭐 최근 원정에서는 승이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좀 대량 실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뭐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뭐 승점 3점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솔직히 뭐 수비적으로 나설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뭐 라인을 올려서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 경기는 충분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 물론 뭐 지금 당연히 켈른이 더 경기력적으로 좋긴 한데,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동기부여, 그리고 뭐 강등 버프, 그리고 최근 뭐 홈에서의 그런 켈른의 그런 좀 저조한 경기력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뭐 어떻게 나와도 솔직히 할 말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베를린 쪽, 네, 역배 쪽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2.5 기준은 이거 오버 볼게요. 네, 다득점 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켈른 대 이제 헤르타 베를린 경기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레츠 경기. 자, 일단은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가 지금 2명 결장입니다. 좀 어느 정도 핵심인 그런 두 선수가 결장인데, 베시노랑 지금 카탈디가 결장인 상황. 그야말로 라치오의 이런 좀 미드필더질 라인이 많이 약화된 상태고, 레체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지금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리그 3위로 챔스권 그런 경쟁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치오랑 순위가 엇비슷한 유벤투스, 그리고 인터밀란, 그리고 AC 밀란 등 이런 쟁쟁한 팀들과 지금 승점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뭐 승점 3점을 획득해서 지금 챔스권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어느 정도 큰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레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강등권과는 좀 승점 차이를 벌려놨기 때문에, 물론 뭐 동기부여가 있긴 하지만 현재 뭐 라치오보다는 그렇게까지 크게 동기부여가 있는 편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 경기 양상을 영어를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는 라치오가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레체가 지금 원정에서는 솔직히 힘을 많이 못 쓰는 상황이고, 게다가 점유율적으로도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좀 라치오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레체가 특히 원정에서 지금 수비가 많이 안 좋죠. 네. 그리고 특히 그 수비 중에서는 침투에 대한 이런 수비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좀 라치오의 이런 공격 루트 중에서 가장 강점이 침투 공격이 좀 레츠한테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만큼 공격적인 이런 상성에서도 좀 라치오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뭐 지금 레체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 최근 5경기 기준 1득점으로 공격 전개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라치오가 이 경기는 좀 무난히 가져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나마 약간 좀 고려할 점이라면은 그래도 미드필더진 라인이 많이 좀 부상이 있다 보니까 그게 살짝 걸리지. 그거 빼고는 솔직히 라치오가 전혀 밀릴 거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라치오 쪽 승. 그리고 이걸 핸디를 햄무냐 마인승이냐를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마인승까지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아무래도 마인승을 보면은 최소 스코어가 2대 0이다 보니까 2대 0이라는 스코어 빼고는 전반적으로 오버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라치오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랑스 대 이제 랭스. 리강 경기죠. 일단 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고, 지금 랭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가 한 명 정도 결장인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지금 랑스 같은 경우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지금 3연승을 거두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2위 경쟁팀인 마르세유까지 꺾으며 지금 리그 2위를 자리하고 있고, 게다가 특히 지금 홈에서는 뭐 4연승으로 매 경기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하면서 공격에서도 굉장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랑스 같은 경우에 홈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공격 루트를 통해 득점 기회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득점력도 굉장히 물이 오른 상태죠.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뭐 6, 7개월 가량 무패 행진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무패 행진이 좀 깨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원정에서는 뭐 이제 2연패로 이전과 뭐 다르게 지금 골도 터지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경기력도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태다 보니까 현재 지금 랭스의 이런 상태는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랭스가 공격력이 많이 좀 저하되고, 그리고 원정에서 경기력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랭스의 핵심 공격수인 지금 발로군이 잠잠하기 때문에 공격진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랭스 같은 경우에는 발로군이 그만큼 랭스 공격의 핵심 코어다 보니까 발로군의 이런 컨디션이나 네 그러는 컨디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공격력이 달라지는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발로군의 활약에 따라서 랭스의 좀 득점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이것도 뭐 아까 위에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뭐 랑스가 볼 점유율 기반으로 네, 천천히 자기들의 템포에 맞춰서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현재 공수 밸런스 그리고 동기부여까지 고려를 하면은 랭스보다는 좀 랑스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게다가 뭐 랑스 같은 경우는 뭐 홈에서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경기도 좀 랭스 쪽을 보기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랑스 쪽 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으로 한번 오버까지도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랑스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 왜냐면 랭스도 뭐 한 골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2.5 기준으로 오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 트벤테 대 이제 네이메온 경기. 자, 일단은 지금 뭐 최근 경기마다 뭐 3득점 이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두 경기 연속 지금 3득점을 하면서 지금 공격력이 물이 오른 트벤테와 홈에서는 좀 3연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지금 이제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단단한 그런 수비력을 바탕으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어느 정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네이메어 그런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트벤테는 약간 창 느낌, 그리고 네이메어는 좀 방패 느낌이라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뭐 주로 쓰면서 라인을 올려서 좀 측면 공격을 좀 전개하는 그런 플레이를 주로 보이고, 네이메어 같은 경우에 반대로 이제 원정에서는 좀 라인을 내려서 상대방이 이런 공격을 받아치면서 역습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그렇게 역으로 공격을 하는 그 플레이를 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트벤테가 좀 더 공격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물론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트벤테가 더 유리한 경기가 맞긴 하지만 지금 네이메온이 원정에서 좀 경기력이 많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최근 원정에서 2경기 연속 무실점을 지금 기록을 했고, 게다가 뭐 이제 홈 아약스 상대로도 1실점밖에 안 한 것을 봤을 때 지금 원정에서의 네이메온의 그런 수비력은 많이 단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물이 오른 트벤테의 그런 공격력이라고 해도 쉽게 약간 네이메온의 수비를 뚫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결과적으로 트벤테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뭐 트벤테 승이 그래도 지금 현재 원정 네이메온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그다지 배당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트벤테 쪽 요거는 햄무, 안 그러면은 무승부중 요 고배당 자비로 그냥 하나를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은 2.5 기준 한번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도 나빠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트벤테 쪽 햄무 그리고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되시고,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